자, 전파를 이용한 신호 보도록 합시다. 아까 헤르츠가 개발한 게 전파를 생성하고 그걸 수신하는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음성을 실어서 전파로 보내서 수신해서 증폭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게 바로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를 전파에다 실어서 보내는 건데 4 내지 5W의 출력, 이거 더 크게 출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400에서 470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422MHz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건물 내부 혹은 도심지에서 이 422MHz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탁 트인 바닷가 이런데 뻥 뚫려 있죠. 장애물이 없죠. 이런 데서는 사실은 100MHz나 200MHz가 훨씬 놓이지도 않다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반사파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통화 품질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밑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전파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뀔 때 파장이 전기장이 바뀌죠. 그럴 때 그 전기장이 퍼져나가는 시간하고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물방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전파가 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받으면 전기력과 일렉트릭 필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기력이 있었죠.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이 신호가 전달되면 여기 구리선이 있으면 이 구리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또 반대로 흘렀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전류겠죠. 이거를 이제 증폭을 해서 스피커로 출력을 해주면 무전기가 되는 거죠. 이 전파를 방출하는 것과 수신하는 것, 이 장치가 한 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무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M과 FM, 변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변조. AM은 Amplitude Modulation, 진폭 변조라고 하고 FM은 Frequency Modulation, 주파수 변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파형을 보면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고요. 이거를 전달을 할 때 이렇게 AM, Amplitude Modulation을 해서 진폭 변조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건 교류 파형이죠. 이걸 이제 정연파라고 하는데 캐리어를 정연파를 씁니다. 정연파에다가 이 신호를 섞으면 이런 형태의 AM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FM으로 하면 FM은 Frequency Modulation이에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높을 때는 프리퀀시가 높고 시그널이 본래 시그널이 약할 때는 주파수 파장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프리퀀시 파장 갖고서 변조를 하는 게 주파수 변조이고 전압 진폭 갖고 변조하는 게 진폭 변조 AM입니다. 그래서 AM 라디오, FM 라디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사운드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 전기 신호는 결국 뭐예요? 에어 파티클, 공기를 눌러서, 그렇죠? 종파라고 하죠, 우리가. 그 종파 신호로 종파를 받으면, 북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말을 하면 북의 그 면을 때려요. 때리면서 이 북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자석이 거기 있었다? 그럼 그 코일이 있고, 그러면 자석이 코일 속을 들락날락 하면서, 아주 작은, 그게, 들락날락 하면서 미세한 전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증폭을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 이게 AM 라디오고, 이렇게 주파수를 변조를 해서 보내는 게 FM 라디오입니다.
FM 라디오는 AM 라디오에 비해서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AM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전파가, 방해 전파가 뭔가 주변에 어떤 전파가 있었다. 그럼 이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진폭이 커져요. 그럼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막 합니다. 근데 주파수 변조를 하면 이거 커지더라도 이게 이제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같이 춤을 추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앰플리튜드, 전압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주파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신호의 잡음이 AM에 비해서 훨씬 FM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감상하는 라디오들은 대부분 다 FM을 방송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PM입니다. 이거는 현재의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PM은 페이스 모듈레이션입니다. 자, 한 정연파에 이렇게 사인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잖아요. 이거를 나누면 90도, 180도, 270도, 320도 4등분 했죠. 이것도 있고 이걸 또 90도를 또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스가 여기 총 4개가 있죠. 4개 페이스, 현재 신호가 페이스가 어디다, 그걸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4상이고 이걸 8등분을 했다 그럼 8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처럼 12등분을 했다 그럼 12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0, 1, 0, 1, 1, 0이 있다. 그럼 이거를 위상 변조를 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내 정연파는 정연파인데 거기에 위상이 쉬프트가 딱딱 되죠. 그러면서 이상한 파형이 생깁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는 내내 뭐예요? 정연파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실제 시그널이 이런데 이거를 여기다 FM으로 변조를 하고 나면 이런 신호가 나와서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동통신 기술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동통신이죠. 최초의 이동통신 1세대 원지, 이것은 아날로그 전화만 가능했어요. FM으로 모듈레이션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동하면서 통신이 됐어요. 근데 무전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무전기는 멀리 통신이 안 돼요. 근데 이동통신은 기지국들을 여기저기 설치를 해서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는 유선통신, 그러니까 원거리 통신이 가능했던 거죠. 즉 무전기 플러스 기지국, 그게 1세대 이동전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했던 모듈레이션 방법이 FDM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 자, 그리고 2세대는 CDMA, 미국 퀄컴에서 CDMA를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CDMA 기술이 나왔고요. 이 CDMA 기본 혹은 GSM으로 해서 디지털 이동통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디지털 통신이 가능했는데 단 문자 몇 글자 안 되죠. 문자 전송되고요. 디지털로 음성을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9.6kbps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CDMA 기술에 의해서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이제
문자뿐만 아니고 영상통화도 하게 하자 해서 나온 게 바로 WCDMA 3G 3세대입니다. 3세대 이동통신 영상통화가 되기 시작했고, 요때 또 뭐가 나왔냐, 유심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국제 표준어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G 다음에는 이제 4G인데 4G는 LTE 기술입니다. Long Term Evolution. 이따가 좀 더 다룰게요. 그래서 Long Term Evolution이 되면서 한 기지국당 지원 가능한 전화 대수가 대폭 늘었죠. 자, 우리가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4G인가요? 5G인가요? 저도 5G 가지고 있어요. 5G는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통신 모듈들,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그리고 머신 투 머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지국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아날로그는 이런 PCS 통신이었어요. 음성만. 그리고 CDMA가 나오면서 이 음성하고 CDMA, GSM이 나오면서 이게 디지털 통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디지털 통신. 2세대부터. 3세대는 영상 통신이 시작될 수가 있었고요. 4세대는 멀티미디어 통신. 영상도 화질이 좋은 거겠죠. 속도 차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5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CDMA에서 LTE가 개발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기 한번 이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GSM, TDMA 방식을 씁니다.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리고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리고 이게 결국은 GSM 방식, 유럽 방식이 손들고 이 CDMA 방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GSM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CDMA인데 WCDMA. 그리고 이 CDMA 기술은 이 GSM을 던지고, 유럽 쪽에서 GSM을 버리고 CDMA를 채택하고 그걸 좀 확장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또 오리지널 CDMA 멤버들, 즉 우리나라가 주축이 됐죠. 그래서 CDMA 2000이라는 걸 개발하고 여기 중간에 와이브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여기서 와이브로를 만들었는데 요 WCDMA를 만든 유럽 진영한테 졌습니다. 기술 개발에서. 그래서 eVDO, CDMA 2000 다음에 eVDO, CDMA 2000에 있는 eVDO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과 이 WCDMA가 합쳐져서 LTE가 됐습니다. 그런데 LTE가 대장이 됐어요. 자, 다중접속,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려면 멀티플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frequency division, 주파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주파수씩 한 통화가 할당이 돼서 같은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FDMA. 이게 1세대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문제가 뭐냐? 잡음, 그리고 데이터 통신은 안 됐고요. 잡음도 많았고 주파수 효율도 상당히 낮았어요. 그리고 한번
어떤 주파수 대역이 이제 딱 캐치가 되면 바로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보안성도 낮습니다. 데이터를 다 캐치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해놓고 들을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인데 이거는 2세대 디지털 이동 통신, 즉 유럽 방식의 GSM 방식에 이용됐던 기술입니다. TDMA라는 기술. 그리고 CDMA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일본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주축이 됐죠. 우리나라가 퀄컴에서 개발한 이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CDMA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GSM과 CDMA. 근데 GSM은 어느 정도 돼 있었고요. CDMA는 이제 막 나온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연구기관인 에트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무조건 CDMA였어요. 왜? 기지국 하나에 가입자 TDMA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한 3배 정도가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가 있게 됐어요. 즉, 기지국을 3분의 1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비용이 덜 들어가요? 당연히 CDMA가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CDMA 기술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GSM은 이미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의 특허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CDMA는 우리나라도 기술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CDMA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 보호, 국내 시장도 이건 GSM 즉 TDMA를 썼다가는 유럽 통신 장비들을 다 도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CDMA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은 이 CDMA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이 CDMA가 적용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또한 구현하기도 데이터나 영상 서비스 제공하는 게 CDMA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구축의 경제성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디지털 이동 전화망 활용이 가능했어요. 자, WCDMA는 이 CDMA를 하는데 이 CDMA에서는 기지국 코드가 따로 없었어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WCDMA는 와이드 밴드 해서 기지국의 코드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크램블드 코드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CDMA를 광대어로 사용하라는 건데 비동기식입니다. 기지국과의 시간 동기화가 불필요했어요. 따라서 그리고 CDMA와 다르게 기지국마다 PN 코드를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사파에 의한 방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CDMA의 약점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넓은 영역의 CDMA를 사용하는 통신 기술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WCDMA가 히트치지는 못했어요. 바로 LTE로 넘어갔습니다. 자, LTE, 즉 4세대 LTE 전까지는요, 서킷 교환 방식이었어요. 즉 TDMA든 FDMA든 CDMA든 그게 일종의 하나의 채널이잖아요. 채널이 딱 할당 받았다는 것은 서킷이 나한테 하나 할당됐다는 얘기예요. 서킷, 그 회로가. 그런데 LTE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바꿨어요. 인터넷 프로토콜처럼. 그리고 멀티 캐리어, 최적의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멀티 캐리어, 즉 캐리어가 2개 이상의 대역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2개입니다. 2개의 대역을 같이 합산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밑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와이파이와 LTE를 섞었을 수도 있게 돼요. 섞어서 써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LTE 기술인데, 이 3세대까지는 서킷 방식의 통신이었는데, LTE망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음성 통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VoLTE라고 똑같이 음성 신호를 LTE 패킷 교환망에다가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LTE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G가 출현했죠. 5G는 4G, LTE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의 통신 망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애그리게이션, 합쳐서 쓸 수 있는 기술. 그런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혹은 머신 투 머신, 이게 IoT죠. 이게 디바이스들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혹은 자동차, 그게 되겠죠. 그런 것들끼리의 통신.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M2M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M2M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NRAT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New Radio Access Technology. 그래서 5G 하면은 NR, New Radio Access Technology다. New Radio, NR 혹은 NRAT 기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동통신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